안녕하세요. 금요일 미국과 아시아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TSMC가 7% 넘게 급락했고, 마이크론과 인텔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주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시장은 이 현상을 키미 모멘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딥시크 쇼크 이후 가장 큰 충격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국 AI 때문에 AI 반도체 시대가 끝나는 걸까요? 오늘은 시장이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이 논리가 정말 맞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걱정하는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이 공개한 키미 K3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2조 8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초거대 모델이며 일부 벤치마크에서는 엔트로픽의 오퍼스 4.8을 뛰어넘었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미국 최고급 모델의 절반 수준입니다. 여기에 오픈웨이트 방식으로 공개됐습니다. 즉 누구나 내려받아 수정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굳이 비싼 오픈 AI나 엔트로픽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미국 AI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듭니다. 매출이 줄면 새로운 GPU를 살 필요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도 줄어듭니다. 결국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요도 감소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이번 폭락의 핵심 논리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공포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AI 관련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우려가 이미 있었고, 중국 AI가 미국보다 빠르게 따라오는 모습까지 나타나자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TSMC는 올해 매출 전망과 설비 투자를 모두 상향했음에도 오히려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좋은 실적보다 미래 수요도나 우려를 더 크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AI 모델이 효율적이 되면 반도체가 덜 필요할까요? 오히려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전문 분석기관 세미애널리시스는 이번 시장 해석이 잘못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키미 K3는 효율적인 모델이지만 모델 자체가 너무 커서 가중치만 저장하는데 1.5TB 이상의 HBM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최소 64개의 GPU가 연결된 거대한 렉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즉 추론 효율이 좋아졌다고 해서 GPU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용자를 처리하기 위해 오히려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제번스의 역설입니다. 기술이 효율적이 되면 사용량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자동차 연비가 좋아졌다고 사람들이 차를 덜 타나요? 인터넷 속도가 빨라졌다고 데이터를 덜 쓰나요?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합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싸질수록 더 많은 기업이 AI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 결과 GPU와 메모리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의 행동을 보면 시장의 공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TSMC는 향후 3년간 설비 투자가 이전 3년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도 기존 520억 560억 달러에서 600억 640억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수요가 줄어든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투자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TSMC는 AI 수요가 최소 2029년에서 203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나노 생산 능력 확대 계획도 기존 전망보다 더 크게 늘렸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타와의 협력을 자율주행에서 스마트시티, 로봇, 공장 자동화까지 확대했습니다. 자동차 공장에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AI 로봇 플랫폼 아이작을 활용해 생산 자동화를 추진합니다. 즉 AI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넘어 현실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아래 차세대 로봇 AI를 개발하기 위해 엔비디아 루빈 칩 27,500개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후지츠와 화낙도 엔비디아와 협력해 물리적 AI 연합에 합류했습니다. AI 경쟁은 단순한 챗봇 경쟁이 아니라 로봇과 제조업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AI가 강해졌다고 해서 미국 AI 기업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은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작업에 따라 오픈 AI와 엔트로픽, 자체 모델을 자동으로 선택하는 모델 라우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가장 저렴하고 가장 적합한 모델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하나의 AI가 시장을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 AI가 함께 경쟁하는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중국 AI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팔란티어 CTO는 중국 AI가 미국 모델을 증류해 만든 결과물이라며 지식재산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엔트로픽은 알리바바가 수천 개의 계정을 이용해 클로드 모델을 대규모로 증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미국이 이러한 기술 유출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 이번 시장의 하락은 AI 산업이 끝났기 때문이라기보다 너무 빠르게 오른 AI 관련 주식에서 나타난 급격한 순환매의 성격이 더 강해 보입니다. 실제로 시티그룹도 이번 하락을 증시 붕괴가 아니라 기술주에서 다른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AI 경쟁은 미국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중국은 오픈웨이트 모델로 가격 경쟁을 시작했고, 일본은 로봇 AI에 국가 차원의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AI는 이제 국가 간 인프라 경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데이터 센터, 더 많은 GPU, 더 많은 메모리, 그리고 더 많은 전력입니다. AI 산업의 승자가 바뀔 수는 있어도 AI 인프라의 중요성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은 아직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은 중국 AI 때문에 반도체 시대가 끝나는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하나씩 살펴보면 오히려 AI의 활용 분야는 데이터 센터를 넘어 자동차, 로봇, 공장, 스마트 시티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이 AI 산업의 종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는 과정인지 그 판단이 앞으로 투자 성과를 크게 좌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반도체 급락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단순한 버블 붕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좋은 기업을 다시 살 기회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